안녕하세요. 봄날의 오후 5시 입시연구소 팀장 최주혜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진학사 두 번째 편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진학사에 대한 원리를 알았다면 이번엔 상향대학 어떻게 찌를지 한번 고민해보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수시 1차 발표가 12월 10일 날 났고 이제 수시 추가 모집이 시작될 텐데요. 이 이후로 수시 때문에 진학사를 구매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다 진학사를 구매해서 표본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지금 시간에 들어오는 표본들 그리고 자신의 등수들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12월 21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수시 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일까지 본인이 썼던 대학과 학과의 인원수를 체크하고 넘어왔을 때 인원수를 체크해서 진학사랑 비교해 봤을 때 선생님 제가 이 학과 안정이었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좋은 거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XX 이 대학 추가 합격이었는데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인원수가. 저 최초합도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1일을 꼭 체크하시고 생각보다 전년도에 총 모집했던 인원보다 올해 수시에서 덜 넘어와서 작년보다 모집을 덜 한다면 올해 조금 도전적인 지원보다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번 편 기본편 보지 못한 친구들 계시죠? 그러면 여긴가요? 이쪽을 클릭하시면 기본편 나오거든요. 함께 이 기본편 보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봄날의 오후 5시 입시연구소 소장 GT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진학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상향으로 원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이 진학사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정시 예측 리포트 여기 들어가시면 합격 예측 리포트를 누르시고요.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예상 수시 2월 인원입니다. 예상 수시 2월 인원이 지금 현재 전북대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같은 경우는 예상 수시 2월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명이 실제로 5명일지 아니면 예상으로 5명일지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북대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예상 수시 2월 인원을 5명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게 만약 5명이 아니라 10명이었다면 실제로는 10명이라면 이 커트라인이 내려가겠죠. 거꾸로 5명으로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1명도 이월이 안 됐다면 이 커트라인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월 21일 날 그 인원이 확정되는 날이니까요. 그 날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숙제는 예상 수시 2월 인원을 미리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상 수시 2월 인원을 기록해 두시지 않으면 실제로 확정 수시 2월 인원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만큼 많이 늘었는지 얼마만큼 많이 줄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시 2월 인원을 반드시 미리 기록해 두시면 지금 현재는 5명이라고 했는데 12월 21일 들어가 봤더니 확정 수시 2월 인원이 10명이었다면 5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이제 진학생에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10명이 됐으니까 5명이 더 늘었네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기록하지 않으시면 그냥 단순히 확정 수시 2월만 보시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수시 2월 인원을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하는 후보군이 있겠죠. 가군에 몇 개, 다군에 몇 개, 다군에 몇 개, 그 몇 개씩을 계속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해 두셔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숙제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 실제 합격자 리포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에 지금 지원한 학생인데 실제 합격자 리포트 이렇게 누르시면 요렇게 뜹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받은 점수가 있겠죠. 올해 받은 점수는 다시 이게 누르시면 936.05점입니다. 936.05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받은 점수를 서울시립대식으로 바꿨을 때 936.05점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리포트를 누르시면 2019학년도 작년에 이 점수를 받았다면, 이 학생이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 학생은 936.85점을 받을 거다. 왜? 조금 다르죠, 점수가. 그 이유는 작년의 계산식과 올해 계산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학년도를 볼까요? 18학년도 마찬가지죠. 966.33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현재 점수와 작년의 결과와 재작년의 결과를 단순 비교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시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합격 점수를 확인하셔서 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점수를 단순히 비교해서 원서를 쓰게 되면은 낭패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학사에서 이렇게 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실제 합격자 리포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재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지금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는 추가 합격으로 예측이 되죠. 예측이 되는데 실제 리포트를 눌러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추가 합격권, 근데 이제 최초 10명을 주고 그 뒤에 6명 중에서 지금 13등을 기록했네요. 12등과 13등 그 사이 16등까지 붙었으니까. 근데 2018학년도에는 오히려 최초 합권이었네요. 최초합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충분히 올해 추가 합격권으로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올해는 붙지 않을까, 큰 변수가 없다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체크 포인트는 실제 합격 리포트를 우리가 이용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표본 분석입니다. 사실은 이 표본 분석이야말로 되게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다군에는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요 과를 지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제 표본은 꽤 많이 들어왔죠. 근데 표본이 지금 경쟁률이 한 50대 1 정도 되네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대 1인데 이미 작년 경쟁률은 뛰어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충분히 많이 들어왔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전년도 경쟁률보다 많이 지금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뜻은 학생들이 이 지금 건국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죠. 많이 애들이 몰렸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빠질 수도 있고 또 계속 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모의 지원 흐름도를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네,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 상세 정보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이 상세 정보를 누르시면 어떤 게 뜨냐면 다른 학생이 지금 어떤 대학을 썼는지, 그리고 점수는 어떤지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학생은 지금 89등, 그러니까 90등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어서 불합격으로 이제 되는데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이 지금 추가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의 상세정보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다른 친구들 어떻게 쓰는지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이 지금 61등 친구는 나군에는 최초합이 뜨고 가군에는 추가합, 다군에도 추가합 이렇게 뜨고 대학은 이대, 성대, 건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등록 순위를 보면 1순위는 성대 한문교육부면 성대를 붙고, 그다음 2순위는 가군, 이화여대, 3순위가 건대 미디어 미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성대가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최초합이 뜨죠. 그럼 이 친구는 지금 현재로 원서를 쓴다면 이 친구는 빠져줄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하나 지우시는 거예요. 61등 친구지만 실제로는 성대를 붙어서 가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세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해갖고 이번 62등 친구예요. 있는 친구는 보시면 여기도 추가 외대, 경희대, 건대 이렇게 쓰는데 외대가 1순위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빠지는 겁니다. 계속 빠지네요. 그럼 조금 뒤로 더 가볼까요? 만약에 이제 불합격인 친구들, 72등 친구는 불합격인데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경희대 국문이 추가 합격이 뜹니다. 추가 불합. 근데 이렇게 이게 1순위이긴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원서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이게 똑같이 국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양대 국문과 경희대 국문을 붙으면 대부분 친구들은 한양대 국문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좀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건 뭐 물론 이제 경희대 국문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친구도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남아있는 친구들이 없어 보이냐면 아직은 원서를 모의 지원하는 초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특히나 12월 21일 그때부터 원서 쓰는 그 26일 12월 26일이 원서 쓰는 첫 시작인데요. 그 시간까지의 그 5일도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표본 분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어렵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하면은 제가 그 추후에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군 변화입니다. 이제 밑으로 쭉 이 진학사 프로그램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 미리 보는 입시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4년치의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보시면 군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에서 원래 가군이었던 요 숭실대, 지금 여기는 숭실대 사회복지학부인데요. 숭실대 사회복지학부가 가군에 있었다가 이렇게 다군으로 옮겨갔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실제로 많은 입시에 그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이제 많은 변화는 바로 가군에서 다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 합격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다군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가군, 나군 중에 하나를 합격해서 다군에 있는 카드를 버리고 가나군 중에 하나를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군은 자연스럽게 추가 합격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합격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 내가 쓰려고 하는 상향과가 상향대학이 가군에 있다가 다군 또는 나군에 있다가 다군으로 옮겨갔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거꾸로도 있겠죠. 원래 다군에서 뽑다가 가군으로 옮겨 또는 나군으로 옮겨갔을 때는 작년에 추가 합격 비율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합격이 좀 덜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원서를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학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상향으로 원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표본 분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석을 어떤 친구는 뭐 엑셀 파일로 막 정리를 하셔서 표본 분석을 하시는 친구들도 있던데 하나하나 꼼꼼히 눌러 보셔야지 이 부분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빵꾸는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눌러 보시면서 예측하시고 또 성실하게 기록하시고 그러시면서 찾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